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자신있고 신나게 만점을 받는 자신만만 국어의 박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2단원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요, 토의의 절차와 방법이에요. 그래서 2단원은요, 크게 봤을 때 토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 시간은요, 2단원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중요 개념들 선생님이랑 열심히 찾아서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개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개념 1, 토의에 대하여 알아보기. 자, 토의에 대하여 알아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토의가 무엇인가 아는 거야. 토의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토의가 무엇이냐? 해결할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은 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말만 선생님이 뽑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건데요. 자, 토의라는 것은 우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공동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자, 아무 문제도 없는데 토의하지 않습니다. 뭔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동의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에 대하여 무엇을 주고받는다?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으려면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여러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여야 하고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려는 건 뭐냐? 자, 밑으로 내릴게요. 자, 얘들아, 여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말에다가 물결 치시고 별표하는데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토의입니다. 자, 요렇게 내려와 버렸네. 기억자로. 다시 한번 볼게요.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겠죠. 그런 다음, 이렇게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는 좋은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 문제가 있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 의견이 오고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토의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말에다가 다시 한번 별표 붙여놓도록 할 거고요. 아, 토의는 바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말하기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요. 중요한 말들만 다시 뽑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토의가 무엇인지 기억할 때 이런 핵심 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알겠죠? 공동의 문제, 정보와 의견,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찾기. 알겠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토의를 하는 것이 뭐가 좋은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의를 하면 좋은 점. 우선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의를 하면 좋은 점 첫 번째.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 어때요?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런 종이 한 장 얘들아 얼마나 가볍니? 혼자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누군가 함께 이렇게 맞들어주면 훨씬 더 어때요? 쉽고 가벼워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혼자의 생각보다는요. 여러 사람의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한 생각이 나올 거고 그런 다양한 생각 속에서 훨씬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쉬운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의를 하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여럿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처지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나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생각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각자 여러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혹은 뭐 다른 사람은 이런 처지에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의견과 생각 속에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의 문제라면 이렇게 여럿이 토의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우선 여기 첫 번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선생님이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토의가 무엇인지 토의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 놓는 건데요. 그런 다음 토의를 하면 이런 점이 좋아라는 건 충분히 이해만 해두시면 아, 그래서 토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토의가 필요한 상황 도대체 언제일까? 예를 들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교과서에도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토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자, 아이들이 하는 말을 볼게요. 동빈아, 오늘도 운동장에 아이들이 꽉 차 있어. 날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아서 제대로 놀지 못하겠어. 그랬더니 또 여학생이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해서 우리도 운동장을 사용하면 좋겠어. 자, 그랬더니 이제 얘가 동빈이겠죠? 이 문제에 대하여 다 같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자, 뭐야? 운동장 사용하기가 힘들어. 왜? 자, 운동장에 날마다 아이들이 꽉 차 있어.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동장 이용이 어때요? 어려워요. 자,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아서 운동장을 이용하기 어려워요.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앞서 말한 공동의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운동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라고 마련된 곳인데 꼭 뭐 놀지 않아도 얘들아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몸을 열심히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용하기가 힘들어. 자, 그렇다면 문제 아니야? 문제죠. 그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을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구나. 그럴 때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운동장은 여러 학생들이 나와서 함께 뛰어노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의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 토의는 이런 때 필요하구나 라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살펴봤고요. 또 우리 말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는 보통 소풍 가는 장소를 학교에서 정해주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 보고 정하라 그랬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싸 이러면서 막 회의를 열겠죠. 왜요? 자, 그 많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 다 여기저기일 텐데 자,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아서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토의를 하겠죠. 우리 이번에 소풍을 어디로 가면 좋을까?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 함께 의논을 해보면 더 좋은 문제.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 각자 의견을 내보고 그중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러한 것을 일컬어 바로 토의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개념은요, 토의의 절차에 따라 토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건데, 자, 우선 쭉 읽으면서 선생님은요, 이 토의의 절차를 이 빈칸에 넣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토의의 절차 정리 예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냥 절차를 이 안에 넣으면서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절차에 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선 첫 번째 토의 주제를 정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된다? 토의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자, 토의 주제 정하기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자, 그 다음 토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토의 주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의견만 있으면 토의할 수 있니?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여 줄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근거 자료 모으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의견도 정했고, 그리고 근거 자료도 모았으니까 이제 말하면 돼요. 그 말하는 게 뭐예요?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하는 거죠. 토의를 한다라는 건 정보와 의견이 오고 가는 거니까 의견 나누기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자,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하기. 요렇게 해서 토의의 절차가 마무리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요 짚어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게요. 토의의 절차. 우선 가장 먼저 토의 주제부터 정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고요. 이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모으고요. 자, 그런 다음 의견을 나누고 이제 여기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 단계에서 좀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그 각 단계에서 주의할 점들을 선생님이랑 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자, 토의 주제 정하기라고 했는데요. 자, 토의 주제는요. 아무거나 다 토의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토의 주제가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얘들아,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토의는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자, 토의의 주제는 어때야 한다? 공동의 문제여야 한다. 어느 한 개인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토의 주제는 공동의 문제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의 주제는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밑으로 써야겠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는 주제여야만 해요. 알겠죠? 뭐 방법이 정해진 딱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토의 주제가 찬성이요, 반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그건 토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아까요. 우리 학급이 이번에 소풍을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거는 공동의 문제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죠? 왜요? 가고자 하는 곳 의견으로 발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의 주제가 소풍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면 찬성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 소풍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풍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찬성이요? 반대요? 이렇게 되면 토의를 할 수가 없다고요. 알겠어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주제가 돼야만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공동의 문제여야 하고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는 주제여야 합니다. 이런 토의의 주제 잘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는데요. 자, 자신의 의견 당연히 자, 무엇과 관련한 걸로?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걸로 준비를 해야죠. 토의 주제를 열심히 줬더니 주제와 관련 없는 의견을 말하고 있어. 그럼 될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문제의 원인 그리고 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떠올려 보는 것이 바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근거 자료를 모은다라고 했는데 근거는요. 반드시 중요한 게 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견하고 충분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자, 의견을 자,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근거는요, 딱 하나여야만 된다! 뭐 이런 법칙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의견을 뒷받침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자, 의견하고 충분히 관련이 있는 것을 준비해서, 자,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근거까지 모았으면 이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는 게 서로 자신의 의견을 이제 말하는 거야.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의견을 나눌 때. 왜냐면요. 혼자 말하는 게 토의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 사람이 같이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각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소풍 가자고 했는데 놀이동산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는 등산이 좋아요. 저는 산을 등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가 전 바다가 좋아요. 바다를 구경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의견이 다 달라. 의견이 다 다르면 서로 뭐 할 수 있어?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서로 의견을 각자 자기 의견만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쵸? 나만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의견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견 나누기를 해야 돼요. 자, 존중하며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존중이라는 말, 왜 이렇게 잘 안 써졌냐. 자, 존중이라는 말 다시 이렇게 진하게 써서 별표해놨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자, 말할 때도 중요하고요. 그 의견 자체도 존중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선택할 때는요,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겠죠. 그렇다고 얘들아, 우리 다수의 의견만 좋고 소수의 의견은 좋지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됐어요? 자, 선생님이요.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하는 방법 쭉 그 절차를 정리하면서 각각의 절차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따로 좀 별표해놨어요. 그런 애들은요, 여러분들이 따로 좀 챙기세요. 알겠죠? 주제, 공동의 문제, 그 다음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여기도 한번 할게요. 의견, 주제와 관련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요. 자, 의견 나누기 할 때 상대를 존중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별표 부분은 꼭 적어서 챙겨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개념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은요. 토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안하는 글쓰기. 자, 우리가 앞서 배운 쭉 토의를 하는 거예요. 하고요. 자,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여기서는 제안하는 글쓰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뭘 한다고요?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의를 하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쭉 한번 읽어서 이해를 하고요. 여기 선생님이랑은요. 제안하는 글쓰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변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상황을 찾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제안하는 글을 계획합니다. 자, 내가 뭐라고 제안을 해야지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자신의 제안을 정리해야죠.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제안하는 글을 씁니다.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는, 자신의 제안이 드러나는 글이 제안하는 글쓰기야. 알겠지? 그 다음 쓴 글을요, 친구들과 바꿔 읽고 잘된 점, 그리고 고칠 점에 대해서 말해보고요. 친구들이 말해준 점을 바탕으로 이제 제안하는 글을 마지막 고쳐 쓰기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는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처음의 단계라면, 자,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마무리는요, 고쳐 쓰기가 돼야 돼요. 글을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것이 그 마지막 단계가 돼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토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는 쭉 그냥 읽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앞에 선생님이 정리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글을 이렇게 구성해라 하고 보여줄 내용입니다. 자, 제안하는 글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되느냐? 자, 우선 자, 토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제안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요. 글에 제일 처음엔 뭐가 와요? 제목이 오잖아요. 그죠? 제목을 쓰는데 얘들아 이 제목이요. 그냥 제목부터 딱 써놓고 글을 쭉 써내려가기보다는 어떻게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으냐? 자, 제목은요. 여러분들 쭉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글이니까 제안하는 내용이 가장 중심 내용으로 올 거잖아. 그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 나중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자, 우리 제시된 예와 함께 살펴보면은요. 제목을 학교 운동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데 이 제목이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안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중에 정해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자, 어떻게 한다? 자, 나중에 쓰는 것이 좋다. 나중에 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제안하는 글을 쓴다고 해서 시작부터 제안이 딱 오느냐. 그러니까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예요? 글의 내용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글의 내용을 쓸 때 제일 처음부터 얘들아 딱 제안부터 나오니? 아니에요. 자, 제안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문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예, 문제 상황 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학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운동장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글에서 보고 있는 문제 상황이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 상황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자, 문제 상황은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문제 상황을 얘들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충분히 이게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상황을 밝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자신의 제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안이 오는데요. 자, 제안에 해당하는 예를 볼게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난 뒤에 쓰레기는 집으로 되가져갑시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까지 막진 않아. 그런데 이용을 했다면 쓰레기가 생겼다. 그러면 집으로 가져가라는 거지. 자,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와 관련한? 문제 상황과 관련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 제안이 바로 문제 상황과 관련한 자, 뭐가 되겠어요? 자신의 의견이 되겠고요. 자, 얘들아, 이렇게 의견을, 즉 제안을 할 때 알맞은 표현 요거는 읽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뭐뭐 합시다. 자,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혹은 뭐뭐 하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줄일게요. 제안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해라. 자, 제안에 알맞은 표현, 뭐뭐 합시다.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뭐뭐 하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안했으면 이제 끝이네요? 아니에요.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그 제안을 뒷받침하는 까닭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예 보면은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안이 뭐야? 쓰레기를 되가져갑시다. 그걸 뒷받침하는 까닭? 왜냐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까닭은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제안과 마찬가지로 까닭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까닭에 알맞은 표현은 뭐가 있느냐? 지금 본 것처럼 왜냐하면 자, 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자, 아니면 그 까닭은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이런 표현들을 써서 그 까닭을 밝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토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안하는 글쓰기 어떻게 쓰면 되는지, 자, 실제 제안하는 글에 그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리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이게 말하자면 이게 글이다. 하나의 제안하는 글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야 한다.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선생님이요. 별표해준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특히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문제 잘 나오거든요.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요, 제안하는 글 쓰고 나서 땡이 아니라 고쳐보기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안하는 글 서로 돌려 읽고 잘된 점, 고칠 점 확인할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났나? 이런 거. 그 다음,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났나? 그 다음, 까닭이 잘 드러나 있는가? 제안을 잘 뒷받침하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 얘들아,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잘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제목이 글에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고칠 점을 생각할 때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글 서로 이제 돌려 읽을 때 이런 점들이 잘 돼 있나? 잘못돼 있나? 평가해 보시고 또 거기서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고쳐 쓰기 해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오늘 개념 3가지 모두 배워봤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짚고 선생님은 이제 사라질 거예요.
자, 토의가 무엇인지 개념 머릿속에 꼭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개념에서 여러분들 토의의 절차, 연두색으로 선생님이 쓴 거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걸 외우면서 선생님이 발표했던 내용들은 꼭 어때요? 주의할 점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개념 3은요, 여러분들이 좀 두루두루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 요런 정도의 제안하는 글의 짜임은 좀 머릿속에 들어가 주면 좋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토의의 절차 방법 교과서 개념 찾기 시간 가져봤는데요. 공부 열심히 했나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